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더 할까요? 마지막 시간 하지 말고 더. 이게 희한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학원 오는 순간 몇 시에 끝납니까? 그게 관심사예요. 그거 재밌잖아요. 몇 시에 끝납니까? 끝날 때 끝날 건데 지금부터 해서 한 50분만 더 하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선생님, 나는 40분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10분 전에 가시면 되잖아요. 1시 전에 끝날 거니까 이제 보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 별표 후보지 이행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별표 3개 줬고, 아니 2개 줬거든요. 첫 번째 별표가 뭐였습니까? 보지 말고 해야지. 시험장에 가서 볼 겁니까? 시험장에 안 보고 해야지.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반복. 한 번 보고 여러분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저 기억력 신뢰했던 시기가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어느 순간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닫아요. 그리고 나서 참 생각해 봐. 맞다. 그래서 냉장고 가서 일을 이제 뭘 꺼낸다고. 그게 한 2, 3년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뭐 하는지를 몰라. 닫아. 그래서 좀 있다가 맞다 생각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또 냉장고 문을 열고 또 뭐 하는지를 몰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자주 반복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 아까 다 말했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복합개념 부동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 이행지를 줬습니다. 후보지 이행지가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4쪽에 이야기, 그러면서 이해의 영역에서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핵지 쭉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후보지, 이행지 이제 책 들어두고 이제 칠판 한번 보자고. 칠판을. 그러면 칠판에 뭐 이런 그림이 있다고요. 요거 이제 그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 강의 노트에 이런 그림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보시라고. 그냥 금방 할 수 있어. 자,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후보입니까? 후보. 공인중개사 후보라고. 그 개념이야, 그 개념. 저 후보지라는 개념이, 저 후보란 말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후보입니다. 그 소리야. 제가 특정 정파, 특정인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후보잖아요, 후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인가? 대통령 후보입니까? 후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겠죠. 뭐 심상정 씨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안철수 씨도 있으니까 뭐 그분들도 다 나왔으니까. 허씨도 있잖아. 허씨. 곧 나오겠지. 허씨. 그분도 나올 거야. 나는 그분을 심정적으로 약간 지진하지만 대통령을 뽑진 않을 것 같은 느낌에 특정인을 지지하고 앉으면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분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그분들은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 개념이죠. 후보지 이행지가. 자, 그러면 제가 후보지 이행지를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올해 이런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럼 시험 끝나면 우리 강사들한테는 시험 보기 한 3, 4일, 뭐 5일 정도 먼저 우리 수업이 다 끝나요. 강사들은, 우리 같은 강사들은 10월 달에,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해서 한, 많으면 한 12, 3일 이 정도 휴가라고. 그때 좀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천 쪽에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야산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 산지거든, 산지. 산지를 임야라고 하지, 임지 이렇게죠. 근데 이게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올해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야산 절반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서 여기에 뭘 만들고 막 포크레인, 뭐 덤프들에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지 만들고 있대요, 농지. 농지를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임야라는 용도에서 농지라는 용도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고. 용도 전환 중이라고. 전환 중. 그럼 이 토지는 농지입니까? 임지입니까? 농지도 아니고 임지도 아니라고. 이런 것을 후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후보지. 이런 것을 농지 후보지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부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 후보란 말이에요. 후보.
의미하셨습니까? 그거야, 그거. 저 후보라는 개념이, 후보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통령 후보 뭐 이럴 뜻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후보지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선생님 이행지도 뭔데요? 이행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후보지, 이행지 전부 다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것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그래. 그럼 후보지, 이행지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가 다른 점은요, 후보지, 이행지, D만 보면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앞에가 달라.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요것만 달라. 다 똑같고. 그 후보지는 상호간에, 이행지는 내에서, 요것만 다르다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걸 설명할 건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오늘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나와.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타짜의 영화에서 그러잖아. 그래, 좋다. 이게 사쿠라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내 전 재산과 내 손목을 건다 그러잖아요. 안 보셨구나? 안 보셨구나? 타짜도 안 보고 사셨습니까?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지금 패러디 한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좋다. 그러면 내 손목을 건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요 후보지, 이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써놓은 거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졸리십니까? 졸리신 것 같은데? 졸면 안 돼. 졸면 모든 게 그냥 확 지나가는 거야. 근데 똑같이 하고 났는데 누구는 알고 가고 누구는 모르고 가고. 뭔 말 불공평해. 그러니까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자,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누어. 근데 이걸 또 세분해. 쪼갠단 말이에요. 세분 쪼갠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택지 했죠. 그럼 택지지역은 택지가 있는 지역이고, 농지지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이고, 임지지역은 산이야, 산. 그 북한산 국립공원은 임지지역이야. 지리산 국립공원도 임지지역이야. 산이라는 지역. 근데 택지지역은 나누면, 택지는 아까 뭐였습니까? 주상공. 주상공이 택지였잖아요. 그럼 주상공이 있는 지역이 택지지역이야. 그럼 택지지역을 나누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사 짓는 지역이죠. 농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밭농사, 논농사, 가수원. 밭농사 전지지역, 밭전자, 답자, 논답자. 논, 김제평야, 호남평야는 요 답지지역이 되겠네. 가수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과 신탄림을 나눠. 요거 지금 제가 나누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쓰고 그러면 곤란해져. 쓰지 말라고. 쓰면 못 쓰게 할까, 이거는. 그럼 핸드폰을 찍고 싶어. 찍지 마. 못 찍게 막아야 돼. 안 나올 거니까. 나온 것도 다 안 되는데 안 나온 것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거. 그럼 용재림이 뭐고 신탄님이 뭐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이 용자가 용용죽겠지가 아니라 쓸용자. 쓸용자. 이용할 때 용자라고. 제자가 목재 제자. 님은 숲을 님자잖아요. 나무 이런 뜻이잖아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야. 이게 용재림 지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용재림이 나오잖아요. 용재림, 그잖아요. 용재림 그잖아요. 신탄님은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잡목들이 있는 지역, 이걸 신탄님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자 토지 나누는데 여기다 이제 후보지, 이행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농사 짓는 땅을, 이 농지지역을 택지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동탄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동탄 신도시는 다 택지 만들고 있거든요. 농지를, 임지를 지금 포크린 돼서 불도우 돼서 택지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용도 전환 중에 있죠.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후보지. 그럼 후보지역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야. 용도지역 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행지는, 자, 이런 경우 우리 서울은
큰 도시잖아요. 세계적인 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얼굴이 서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먼저 외국인들 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영종도잖아요. 영종도 공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세 가지를 놀랜다잖아요. 첫 번째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가? 첫 번째 놀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미인들이란 거. 사람들이 전부 다 미인. 이제 그게 놀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쁜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바쁘잖아요. 빨리빨리. 요거 놀래고, 그 다음에 동남아 가면, 또 중국 가면 여러분 느끼는 거 모르지만 이상한 냄새 있어요. 나라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느낀답니다. 우리는 못 느껴. 그게 마늘 냄새 비슷한 거 이런 거. 우리는 못 느끼지. 우리는 못 느끼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오면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런 냄새도 느낀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약간 샜는데,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고, 뭐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도시계획이 잘 됐어요. 도시계획이 잘 되니까 도심 가까이 공장 이런 건 없어. 우리 서울에 도심 가까이 공장이 있던가요? 없다고. 근데 지금도 중소도시를 가면, 지방의 중소도시를 가면 인구 20만, 10만 이렇게 중소도시 가면 중심지, 도시 중심지 가깝게 공장들이 있다고. 그런 공장들이 도시계획에서 다 외부로 빠져나가. 그럼 이 공업적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럼 어떤 공장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도시에 가고 빠져나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업적이 주거지구로 용도가 바뀌는 거라고. 전통시장이 그럼 상업지죠. 여기에 전통시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거기 아파트 쪽에 들어오면 상업지가 주거지로 바뀌어. 반대로 주거지가 공업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 있죠. 밭농사 짓다가 논농사 지을 수 있죠. 가수원 다 없애버리고 나무 없애버리고 논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얗게 용도가 바뀌는 것은 용도지역 상호간이야. 이런 것을 후보지라고 그래. 노란 것은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어. 이런 것을 이행지라고 한다고.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전부 다 용도 전환 중인데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됐습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뭡니까? 이행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용도 전환 중이다. 후보지. 됐죠? 자,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오익사시기 바랍니다.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다시. 오라고 하신 분만 다시. 오라고 하신 분만.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X. 지금도 오라고 하면 안 되지.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중에 있어야 돼. 제가 용도 전환 됐다 가잖아. 농지지역이 택지지역 용도 전환이 됐으면 그것은 택지라고 불러야지.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중개사라고 불러야지. 중개사 후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저를 중개사라고 하지 중개사 후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후보지 이행자가 되려면 용도 전환 중. 이렇게. 그렇죠. ING. 지금 하려고 했는데 뭔 미리 말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하려는데 미리 말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ING. 진행형이라고. 그럼 용도 전환 된 그러면 올까 있을까? X야. 그럼 후보지 이행지에서 포인트를 찾아가면 먼저 중자가 나와야 되고 중자, 된자가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후보지는 상호간, 이행지는 내에서. 됐죠? 이렇게. 그럼 후보지 이행지를 설명하면서 용도 전환 된, 용도 전환 되었다. 올까 있을까? X. 용도 전환 중. 이렇게 나와요. 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출제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출제하는가 볼까요? 여기 이제 쓸 필요 없다 해서 제발 좀 쓰지 마.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못 쓰게 막 다음 주부터 이런 거 다 안 나가고 안 갈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응?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있고 또 기출문제집만 있는데 기출지문만 또 모아서 또 책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다 언니 그거 어디 샀어? 어떻게 사? 얼마짜리야? 막 산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응? 야, 보고만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보고는 있는데 생각을 다른 거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멍이라고 그래. 멍 때린다고 한다고.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멍 때린 거 안 때린 거 다 보인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골이 하십니까? 골똘히. 자, 봅시다. 선생님 나는 이거 안 쓰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써야지. 그분들은 써.
쓰는데 되도록이면 쓸 필요 없는데 그럼 쓰고 싶으면 쓰세요.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셔야지. 앉아서 이러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쓰고 싶으면 쓰시고. 자, 보자고요. 이행지는 그럼 이행지 나오는 순간 용도전환 중, 다음에 내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행지는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상호간에 여기까지 있고 올까 있을까? X. 이행지는 상호간에 나오면 안 돼. 이행지는 내에서가 나와야 돼. 그럼 상호간에 나온 것은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입니까? 후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행지는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상호간에 너 틀렸다. 그럼 된다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후보지라고. 이행지 아니라 후보지. 그러니까 틀렸다. 27회 때, 29회 때 요거 지문, 여기 조사 틀리지 않고 똑같게 출제해서 똑같게. 27회하고 29회 때 똑같게. 자, 이렇게 출제하니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됐잖아요. 별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분류해서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 후보지 이행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제 부수적인 거고. 자, 보자고요. 필지란 놈이 있고 핵지란 놈이 있어. 지금부터 이제 필지하고 핵지를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토지도 번호가 있어요. 토지마다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노량진동 1번지 토지, 노량진동 2번지 토지, 그것을 필지라고 해요.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이것을 필지라고 그래. 여기까지 하시면 돼. 뭐 법적 개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 그것을 필지라고 한다 이 말이지. 여기서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단위라는 게 중요해. 여러분도 호적등본 있고 주민등록등본 있고 저도 주민등록등본 있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이 다 등록되잖아. 토지도 국가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다 토지를 다 등록해서 관리해요. 그러면 토지에다 번호를 붙여주지 않으면, 그럼 이 토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토지를 표현할 때 봐봐요. 하곡역에서 내려가지고 하곡역 8번 축으로 내려서 오른쪽으로 30m 가서 다시 20m 왼쪽으로 돌아서 거기 있는 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놨다는 소리야. 뭐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지라고 부른다고. 필지. 그 필지는 번호가 붙인 토지인데 목적은 뭐 하려고? 등록하려고. 그것을 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단위. 근데 속일 때 면적단위다 이렇게 나온다고. 면적단위. 그럼 뭘까 있을까? X. 필지는 등록단위 또는 등기단위라고 그래요. 등기하고 등록이 거의 같은 말이니까. 등기 단위도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등록단위라고 기억한다. 등록단위.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고 이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곡동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4번지 토지 이렇게 번호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을 필지라고 한다. 필지. 여기 지금 이 그림은 필지가 몇 개입니까? 4개. 이것을 사필지 토지라고 한다. 사필지. 자, 이제 핵지 갑시다. 핵지는 여기 포인트예요. 핵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여 가격이 비슷비슷한 토지를 핵지다 이렇게 불러요.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똑같은 조건이야.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도로에. 그래서 1번지 토지가 평당 얼마냐면 평당 1,000만 원이야. 2번지 토지가 평당 1,000만 원이야. 그럼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모두 다 평당 1,000만 원쯤 하는 거야. 쯤. 이걸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 가격 수준. 그럼 3번지 토지하고 4번지 토지는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지보다 2번지보다 땅값이 떨어져서 평당 500만 원쯤 한다고 이렇게. 그럼 1번하고 2번은 도로에 접했다는 조건이 비슷해서 가격이 비슷하고 3번하고 4번은 도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여기 필지는 4개인데 가격 수준은 몇 개 나왔어요? 2개. 1번하고 2번을 하나에 묶어서 핵지, 3, 4번을 하나의 핵지. 그럼 이 경우는 필지는 몇 개고? 4개고, 핵지는 몇 개고? 2개고. 이걸 사필지, 이핵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쓰지 말고. 그럼 핵지하고 필지 개념 됐죠 이제? 가격 수준 나왔습니다. 핵지. 가격 수준 핵지.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 단위 뭐요? 필지. 면적 단위 그러면 죽사발. 면적 단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필지는 면적 단위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필지는 등록 단위다. 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 합니다. 아까 건부지는 보셨네. 건부지는 줄임말이죠. 건축물의 부지 했잖아.
처음에 택지 부지할 때 제가 그림 그려서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 부지고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부지인데 줄여서 뭐라 한다? 건부지라고 한다.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야. 시험에 안 나와. 나올 일이 없어. 건부지란 건축물이 있는 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지.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물어보지 않고 이제 나지 갑시다. 시험은 나지를 내지 건부지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건부지가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이 건부지의 내용을 내지 않는다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그것은 이제 좀 깊은 내용이니까 오늘 소개하지 않겠지만 요 나지 할 때 요 나자 있죠? 요 나지 할 때 나자가 나치할 때 나자라고. 아마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틀렸을지 모르니까 지워야 돼. 이렇게. 어젯밤에 안 써봤거든. 써보고 와야 되는데 안 써봤으니 빨리 지워야 돼. 하여튼 저 나지가 나치할 때 나자야. 그럼 제가 나치 됩니다. 내가 저의 나치는 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아니야. 나치는 옷을 벗고 있다가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제 몸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 나치야. 그러면 제가 옷을 벗고 있고 목걸이만 차고 있다. 목걸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나치라고 안 해. 나치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손목에 시계도 없어야 되고 반지도 없어야 되고 그게 나치야. 그러면 저의 나체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 옷도 벗어버리고 시계도 없고 손목도 없고 뭐 팔찌도 없고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다. 그걸 나체라고 그래. 그게 나체지. 그것만 이제 알면 되지. 상상하지 말라고. 상상할 거 없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혹시라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체 아셨죠? 그럼 나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게 나지야. 자, 나대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대지는 나중에 제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질문하지 말는데 나대지는 시험에 안 나와. 나대지는 설명하고 좀 사서 내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대지를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 건데 나대지가 시험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대지 그러는데 그 나대지는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인가? 나대지 마라? 그게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나지가 있는데 이 나지는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아까 우리 이 정착물 대표한 게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없어.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옷을 벗고 목걸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지라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게 될 건데 이제 보자고 나지는. 지금 이게 나진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해봐요. 자, 1번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거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나지 아니에요. 이건 건부지야. 자, 2번 혹시 월요일날 어제 민법 배우면서 지상권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지상권?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 지금. 똑같이 들어놓고.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은 내가 토지가 없을 때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려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그래. 지상권 이름이에요. 지상권은 땅지자, 윗상자, 땅 위에 권리니까 제가 토지가 없는데 이 토지를 빌려서 20년 동안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지상권 설정할 텐데 빌려줄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한 달에 얼마씩 줄 건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요. 알았어요. 빌려줄게요. 20년 동안 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토지를 소유권은 없지만 내가 이 토지를 소유권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지상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토지에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있고 설정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나지입니까? 나지가 아니에요. 나지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애야 한다니까? 이건 지상권이 있다잖아요. 그럼 나지가 되려면 건축물도 없애야 되고 지상권도 없애야 한다고.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은 지상권이 설정됐잖아요. 그게 나지가 아니라고. 그럼 나지가 되려면 건물도 없고 지상권도 없애야 된다. 그럼 지상권만 없애야 됩니까?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야. 어제 민법에서 민법이 사법이거든요. 민법 시간 선생님께서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뭐 이런 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지상권 등이라고. 지상권 등. 임차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그럼 여기 지상권이 아니라 지역권이 설정됐다.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나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3번은 나지일까? 색깔 달리겠네요. 다르게. 이렇게 토지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없고 지상권도 없어. 이런 토지를 뭐라고요?
낮이라고 불러, 낮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낮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낮이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낮이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주의할 거 요거. 또 공법이라는 게 뭐가 공법이냐면 법은 사법과 공법을 나눠지는데 사법을 대표하는 게 민법이야. 민법은 개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거야. 근데 공법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뭐 도로교통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로교통법은 사인간입니까? 국가가 지시하는 거야. 지시.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법은 사법일까 공법일까? 범죄자들은 징역 과도 그런 거지. 그 형법이잖아요. 그럼 살인한 자는 뭐 살인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런 것들이 형법이잖아요. 그것은 형법은 공법일까 사법일까? 공법이겠지. 건축법이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것처럼 건축법. 건축법은 건물 지을 때 허가받고 몇 층짜리 건물 짓고 어떻게 해라. 이게 건축법이라고. 그게 국가가 시키는 거라고 이게.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한다고. 아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그게 공법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그거는 국토를 이용할 때 허가받고 하세요.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마다 너무나 애석해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이 한반도가 이렇게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져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독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인데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돼요. 용도지역.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중심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지역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네 토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농사만 지어야 돼.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용도지역은 공익 입장에서 우리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이 지정돼야 돼.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럼 팔당, 댐, 그다음에 국립공원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전부 다 개발해버리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럼 용도지역은 무슨 법을 하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국계법이라는 법률을 한다고. 국계법이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라고. 그러니까 공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야. 제한. 그럼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용도지역은 공법상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네 지금. 봐봐요. 낮이는 요 두 가지만 없으면 돼요. 두 가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낮이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도 없으며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 나오는 자체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잘못 공부한 거예요. 봐요. 낮이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공부한 것은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왜? 공법상 제한을 다 받아.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30회 때. 낮이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도 없으며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면 뭡니까? X입니까? X가 되는 거야. 공법상 제한은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제 기출지문 올해 출제했던 거 볼까요? 여기 이제 기출지문이 올해 출제했던 건데 이렇게 있네. 낮이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X? X잖아, X. 그럼 낮이는 뭐라고 해야 돼? 낮이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다음에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이거 틀린 지문이지. 이거는 좀 이따 배우게 되는 낮이가 아니라 이거는 공지야, 공지. 공지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자, 필지, 핵지, 나지, 건부지 공부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설명한 것처럼 외우면, 그러면 민법은 언제 공부할 거냐고. 그럼 중개사 시험 공부 합격하려면 5년 걸려야 돼, 5년. 1년에 한 과목씩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필지 나오면 등록 단위, 핵지 나오면 가격 수준, 나지가 나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다만 공법산자는 받게 되어 있다. 그것만 하시면 돼, 그만. 그만 하면 되지, 막 저처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 그 나대지 나왔네, 나대지. 자, 나대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나대지 쓴다고요. 나대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고, 뭐 참고의 참고인데, 요 나대지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나지 플러스 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나지죠. 그죠? 근데 이게 농지래, 농지. 농지. 이 토지가 농지인데, 농지면 토지에 건물도 없고 지상권들도 없을 수 있다고. 그럼 이런 토지는 나대지라 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떤 게 나지냐면, 이 토지가 토지에 건물도 없고 지상권도 없는데 지목이 대지래, 대지. 지목이. 그러니까 나대지는 나지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이 두 개를 묶어서 나대지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자, 이거 봐요. 뭐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들? 여러분 느낌이 좀 어렵네. 이건 안 나오니까 괜히 했나 보다, 이거. 이거 봐요. 이 토지가 농지야. 농지인데 아무것도 없어, 토지에. 그럼 이건 농지면서 나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토지는 농지도 되고 나지도 된단 말이에요, 나지도. 근데 나대지가 되려면 나지면서 대지야 돼, 대지. 그럼 이 토지는 나지지만 나대지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나대지가 되려면 어떤 토지가 나지면서 지목이 무슨 토지? 대지인 토지. 이것을 나대지라고 한다. 자, 이제 맹지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맹지는 잘 나와요. 올해도 맹지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맹지 공부합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자, 여기 4, 5 이렇게 됐습니다. 필지 몇 개입니까? 5개.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중에서 3번만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1번 도로하고 연결됐죠? 2번도 도로에 연결됐죠? 5번도 도로에 연결돼 있죠? 4번도 도로에 연결돼 있어요. 4번 토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4번 토지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이렇게. 꼭 양발처럼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럼 4번 토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3번지 토지 볼까요? 3번지 토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요.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불러요. 맹지. 그 맹지에서 저 맹자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여기 눈목이죠? 눈이 죽었다는 소리야. 우리 앞을 못 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야, 맹인. 그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을 갖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 불러, 맹지. 자, 올해 출제했던 거 봅시다. 올해 출제했잖아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이다. OX, 뭐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밑에 대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필지, 이런 거 전부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게 이거 나지야. 아니, 이거 돼지야, 돼지. 한 번도 안 나온 돼지. 저 돼지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칠판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는 아예 돼지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안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상식, 시험하고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돼지 하잖아요. 우리 돼지 면적 하잖아요. 그 돼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 말은 똑같대. 근데 한자가 달라.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돼지 면적, 돼지가 몇 평이야, 막 이렇게 할 때 그 돼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돼지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해서 제가 이거 안 지워야 되는데 괜히 지웠네. 멍청해. 왜 이렇게 멍청할까 모르지만.
어제 학원에서는 안 지워가지고 설명했는데 오늘 잊어버렸네. 짜증나네. 또 그려야 되니까. 자, 그럼 저 대지를 좀 써볼 건데, 요 대지. 요 대지가, 우리말은 요 대지인데, 한자는 두 개로 나눠요. 여기에 있고, 요 지자가 땅 지자는 다 알잖아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것도 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대지야. 그럼 요 밑에 있는 대지가 요 대지잖아요. 요 봐요.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대지는, 여기 달라요. 위에 있는 것은 흑토고 여기는 어드자야. 그러죠? 한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고야, 참고.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대지가 우리가 말하는 대지라고. 우리 친구가 전원주택 지었다 그러면 이제 놀러를 한번 가잖아요. 그거 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거야. 부럽지?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대지 면적이 몇 평이야? 그러잖아요. 그때 대지가 요 위에 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지가. 그럼 요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터대자야. 터대자. 터대자. 집터 할 때. 그렇게 대지는 집터가 몇 평이냐? 그 소리야. 대지 면적이. 요 밑에 있는 대는, 요 대는 자루대자야. 자루대자. 쌀자루 할 때. 자루대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대지가 토지 모양이 마치 쌀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림 지웠는데 4번지 토지 마치 양발처럼 생겼습니다. 그 말 기억납니까? 그런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아까 그림을 지웠던 것을 제가 다시 그대로 그려볼게요. 5번지 토지,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여기 4번지 토지. 4번지 토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접속한 토지, 이걸 대지, 요 밑에 대지라 한단 말이에요. 대지. 대지. 그래서 자루형 토지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내려면, 우리 시험에 내려면 한자로 써주고 여기다가 자루형 토지 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자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맹지가 중요하다. 이제 법지하고 빈지 갑시다. 법지하고 빈지. 책 가져가면 25쪽으로 넘어온 거야. 25쪽으로 넘어왔어요. 법지하고 빈지. 자, 그럼 법지가 뭐고 빈지가 뭔가 볼까요? 이상하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셔 그냥. 쓸 필요 없다고 해도 그렇게 쓰신다고 또. 희한하죠. 좀 있으면 쓰라고도 안 써 또. 제가 이거 나오면 손목을 건다니까. 안 나오는 거 쓰지 말라고. 그냥 그게 쓰면 어떡해. 차라리 그 시간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다. 면지는 없다. 요거 하는 게 훨씬 나아. 한번 대책이 많은데 쓸 필요 없어요. 선생 꼭 쓰고 싶으면 그럼 써. 그럼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는. 자, 법지하고 빈지 갑시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역시 여기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론에서 요 개가 무슨 개냐면 진돗개가 아니라 요 개는 개념할 때 개야.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론은 부동산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고. 그 용어 정리만 해도 무조건 70점 이상 맞게 돼 있어요. 개념만 해도. 요 개가 개념할 때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 다 잡잖아. 법지가 뭐냐. 요 법지 빈지에서 깊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은 내용은 안 물어봐. 왜? 개론이니까. 요것만 내는 거야. 그 법지는 법에서 인정한 토지야. 그 말은 법에서는 토지라고 인정하지만 그런데 쓸모가 없다는 소리야.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50 넘도록 돈을 한 번도 안 벌고 50 넘도록 계속 부모님한테 돈 탔어.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지. 사람인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야 그거. 그게 법지야. 법지. 그 법지는 봐봐요. 이 활용실익이 뭐냐면 쓸모야. 쓸모. 제가 태어나서 돈 한 푼도 안 벌고 지금 계속 집에서 놀고 있고 부모님한테 돈 탔어. 돈 다 쓰고 부모님이 이번 달에 힘드니까 이번 달에 200만 원만 줄게. 그러니까 막 하네. 3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럼 저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활용실익이라고 그래. 그 활용실익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렇진 않잖아 제가. 그렇지? 그러면 활용실익이 쓸모고 유용성이야. 그러면 이 토지 봐요. 토지가 쓸모가 있으려면 거기다 건물 짓거나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이 토지는 평지죠.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다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거든. 경사진 부분.
경사지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 요걸 이제 경사지라고 하는데, 경사지.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건물 지어놓으면 재밌겠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농사도 못 짓죠? 이런 토지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라니까, 토지. 토지인데 쓸모가 없는 토지란 소리야. 근데 법에서는 토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경사지 토지인데 법에서 토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한 토지다 해서 법지. 그럼 법에서 인정하면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소유권 인정하지만 쓸모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런 토지를 법지. 자, 빈지는 가난한 토지가 아니라 바닷가 토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그래. 이 빈지는 해수욕장에 있는 백사장으로 생각합니다. 백사장.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빈지 바닷가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 백사장은 개인 겁니까? 국가 겁니까? 국가 거야. 국가 거니까 소유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개인의 소유권. 그러나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쓸모는 많죠.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수욕 합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쓸모 많아. 백사장은. 겨울철에 가면 그러면 나 잡아봐라 그러면 막 달려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다음에 막 물이 찹석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그림도 그리죠. 이런 그림도 그려가지고 뭐 선이하고 해경이하고 이렇게 하고 영원히 사랑이 막 쓰고 그러잖아요. 오빠 이 말을 믿어도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바다가 와서 쫙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져. 물거품이.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빈지 쓸모 있냐고. 있잖아. 있지. 쓸모 있잖아요. 사랑을 나눈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빈지라고 합니다. 빈지. 법지, 소유권 인정하지만 쓸모 없는 땅. 그렇죠? 빈지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지만 쓸모가 매우 높은 바닷가 토지. 자, 이제 공지. 우리 책 24쪽 밑에서 두 번째가 공지 나왔습니다. 공지. 자, 공지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건데, 요 공지는 요 공자가 빌공자, 빌공자,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그림 그릴 건데, 요 그림도 좀 이따 이제 강의 노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강의 노트가 나오면 요 그림 다 있어요. 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는 뭐라고요? 필지. 필지. 요 필지를 건축법, 이제 12월 달부터 부동산 공법 배우면 그 공법이 건축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저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착공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몇 층짜리 지어라, 몇 평 지어라, 이게 건축법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요 100번지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그래. 대지. 우리 대지 면적 할 때 있잖아요. 그 대지. 그럼 요 대지 면적, 이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 이게 내 땅이야. 그럼 내 욕심은 이 내 땅 전부니까, 이 내 땅이니까 여기다 전부 건물을 짓고 싶어, 이렇게. 그럼 1000제곱미터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이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가에서 건축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건물이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돼. 101번지 토지 소유자도 자기 땅 전부에다 건물 짓겠죠. 그러면 건물이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돼.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재밌지. 불 나면 전부 다 확산되고 계속 불이 붙어서 불놀이야 그러면서 재밌겠죠.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일조 확보, 통풍, 프라이버시,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건폐율. 이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건폐율이 뭐냐면 내 땅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그래. 그럼 건폐율이 60%면 네 땅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 600제곱미터만 건물 지어라. 그게 건폐율이야. 그럼 건폐율이 6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나중에 다 배우게 돼. 공부선생님한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래도 시험장 가면 틀려버려요. 그게 공부야. 그럼 중심상업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 요 보전 들어간 것은 개발을 못하게 억제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보전 들어간 것들은
건물을 넓게 짓겠습니까? 좁게 짓겠습니까? 좁게 짓는다고. 그럼 중심상업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어디가 땅값이 비쌀 것 같아요? 중심상업지역. 왜 중심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쌀까? 건물을 넓게 짓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값 비싼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연환경 아니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야. 90%. 국가에서 중심상업지역은 90%까지 건물 짓게 만들었다고. 그럼 만약에 명동이 중심상업지역인데 명동에다 건폐율을 20% 해봐. 그러면 건물이 띄엄띄엄 있다고. 명동이. 그러면 중심지 기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야. 그럼 만약에 이 땅이 중심상업지역이다. 건폐율이 90%야. 그러면 1000제곱미터 중에서 900제곱미터를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가면 건폐율이 20%야. 그럼 똑같은 1000제곱미터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물을 200제곱미터밖에 못 짓는다고. 이 건폐율, 용적률 차이에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폐율이 60%면 이 100번지 토지의 건축 면적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일까?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는 건물을 못 지어. 짓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건물 지어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건물 지어. 요 빗금친 부분이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건축 면적이야. 그럼 요 체크 표시요, 체크 표시. 요 부분은 내가 건물 짓고 싶어도 국가에서 못 짓게 막어. 요 체크 표시 부분은 비워놔야 돼. 못 짓고. 이걸 공지라고 그래, 공지. 요 공지는 요 체크 표시된 부분. 이걸 공지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공지는 내 땅 전부에 대해서 다 건물 짓고 싶은데 국가에서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뭐란다? 공지.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두는 토지를 뭐란다? 공지.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요 1번을만 출제했는데 2번, 3번도 다 공지야. 그럼 1번을 반대로 해석하면 3번이 되는 거야. 3번 볼래요? 토지 중에서 공지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가 되는 거야. 되셨죠? 이 체크된 부분의 토지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지는 3번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자, 2번은 그럼 왜 공지를 둬야 될까? 공지를 두지 않으면 모든 건물이 붙어 있어. 그럼 불나면 계속 확산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화재 확산 방지, 그다음에 일조 확보, 통풍을 위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뛰어내려야 돼. 피난해야 돼. 피난. 그러니까 재난 시 피난, 화재 확산 방지, 일조 확보 등을 위해서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공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공지까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깊은 내용이 있죠. 심학습 가서 할 건데, 근데 그런 건 잘 안 내고 이 공지의 개념만 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나지를 봤어요. 여기 나지. 이 나지 봤는데 올해 이거 출제했던 거예요. 아까 이걸 읽었습니다.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이건 나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 공지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토지의 분류가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책 보면 25쪽 가면 그러면 포락지도 있고 소지도 있고 휴안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전체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휴안지가 있고 소지가 있고 포락지가 있는데 휴안지는 이런 것을 휴안지라고 그래요. 이게 충청남도죠. 금산이 충청남도입니까? 충청북도입니까? 남도인가요? 그러니까 금산이 충청남도란 말이에요. 그럼 금산에 가면 인삼밭이 많죠. 그 6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 인삼이 밭에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인삼 재배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여기다 고추 심어도 고추가 잘 안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의 지력 회복, 땅심을 돕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동안 퇴비 주면서 놀게 하는 토지, 그것을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휴한지, 다른 말로 휴경지. 휴경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됐어요. 그게 휴한지, 휴경지입니다. 소지. 소지는
어떤 토지가 택지로, 대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토지, 그것을 소지. 동탄 신도시 개발한다. 그럼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원래 그 개발하기 전에,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야산이나 농지 이런 것을 택지로 만들었죠. 그 상태를 소지, 다른 말로 원지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에는 포락지. 포락지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아요. 포락지는 비가 많이 오면 논밭이 하천으로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런 토지를 포락지다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인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인사하신 분이 있네. 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 이제 토지의 분류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기억하기가 나왔잖아요. 암기 영역.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주상공 나왔습니다. 뭐요? 택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택지는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 쓰는 게 있잖아요.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용 중이가 이용 가능한 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이렇게 말고 뭐요? 주상공. 그 뭐요? 택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밑에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 부지. 바닥토지, 부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번 상호간 전환 중.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그 밑에 옆에 내에서 전환 중. 이행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4번 건물 없다.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나지.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한 장을 넘기면 26쪽. 26쪽에 31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가 수록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주택의 분류 나왔는데 우리 책은 주택의 분류가 없잖아요. 이 주택의 분류 아까 그랬죠. 제가 4년에 한 번꼴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별표 3개짜리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2개. 무엇과 뭡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후보지 이행지 구별하는 거. 됐죠? 그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3주 동안만, 올 1주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그 다음 주는 이제 뭘 하냐면, 책 순서로 가면 27쪽의 토지의 특성인데, 이제 요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다음 주는 좀 약간, 깊이를 더해서 다음 주는 이제 이런 거 해볼 거라고. 어디를 할 거냐면, 다음 주는 경제론이라는 파트를 해볼 거예요. 경제론. 자, 책은 30쪽 가면 부동산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나오죠. 자, 이 부분 공부해 볼 거라고. 집에 가서 이 부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보고 싶다 그러면 보기만 하고 뭐 암기하려고 하고 어떻게 공부할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부분 공부할 거야. 처음에는 예습 필요 없어요.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처음에는 복습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이 부분 공부할 거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만 쭉 보시고, 자, 그런 거는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는 거고,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됐어요? 뭐 말이 빠르다든지,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빠릅니까? 아, 공개공지 이야기 해주시라고 하라고? 예? 공개공지는 공지하고 다른 말이에요. 공개공지는 공지하고 다른 말이에요. 공개공지는 이제 공법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워요. 공지하고 공개공지는 다른 말.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큰 건물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쉼터를 주기 위해서 그냥 건물 짓지 못하고 있는 땅이고, 공지하고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됐지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주 다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